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등한 국가로 본다면은 외교관으로는 매우 하기 힘든 협박성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카메라 앞에선 우호적이고 긴밀한 한중 관계를 강조합니다. 也还有很多好事，比方说今年是中韩自贸协定全面启动之年. 회동이 비공개로 바뀌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그동안의 우호적 노력이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군비 경쟁 국면이 닥쳐도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제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추 대사는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 번 파괴된 양국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협박을 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면담 시간의 대부분을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가 지금 보신 것 같이 믿기 힘든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서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자신들의 폭격기로 1시간이면 파괴할 수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간 신경전 속에 캐리비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내일 새벽에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기관지를 통해 전쟁이 터지면 1시간 만에 한국 사드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자정찰기를 서해 상공에 띄워 사드 진지의 위치를 파악한 뒤 시속 700km의 훅6K 폭격기를 출격시키면 사드 기지를 초토화시키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산 첨단 전투기 젠16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연일 대미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 인공섬에도 최첨단 고주파 레이더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년 당시 우다웨이 중국 대사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 방문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 대사는 달라이 라마가 온다고 양국이 단교까지 가겠는가라며 외교 관례상 도를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단교는 일반적으로 적대국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하는 단어입니다. 우 대사는 당시 한국과 대만의 민항기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국과 사전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해 내정 간섭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엔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나경원 외통위원장을 만나 미인이라고 칭해 외교적 결례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의 잘못된 발언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나라의 고영향인데 그거를 중국이 좀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은 약간 북한 쪽에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반도 일은 한반도 건데 너무 중국이 좀 과도하게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안보라든가 우리 자주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하고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이슈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다뤄가지고. 지금까지 할 말 있어요였습니다. 네, 주한 중국 대사가 이 선을 넘는 내정 간섭적 발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 달라이라마의 방한에는 단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 나라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 중국한테 또 일본한테 얼마나 많은 굴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최우정 기자입니다.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2년 전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추 대사는 국회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등한 국가로 본다면은 외교관으로는 매우 하기 힘든 협박성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카메라 앞에선 우호적이고 긴밀한 한중 관계를 강조합니다. 也还有很多好事，比方说今年是中韩自贸协定全面启动之年。 회동이 비공개로 바뀌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그동안의 우호적 노력이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군비 경쟁 국면이 닥쳐도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추 대사는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 번 파괴된 양국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협박을 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면담 시간의 대부분을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드가 실질적인 방어 효과가 있겠는가가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김종인 대표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추거홍 대사를 초청해 순차적으로 만나려 했지만 리퍼트 대사가 이를 거부하자 추 대사만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이 선을 넘는 내정 간섭적 발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는 단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도리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 나라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 중국한테 또 일본한테 얼마나 많은 굴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최우정 기자입니다.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2년 전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추 대사는 국회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자신들의 폭격기로 1시간이면 파괴할 수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간 신경전 속에 캐리비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내일 새벽에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기관지를 통해 전쟁이 터지면 1시간 만에 한국 사드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자정찰기를 서해 상공에 띄워 사드 진지의 위치를 파악한 뒤 시속 700km의 훅6K 폭격기를 출격시키면 사드 기지를 초토화시키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산 첨단 전투기 젠16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연일 대미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 인공섬에도 최첨단 고주파 레이더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신경전은 내일 새벽 워싱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캐리 국무장관을 만나 이번 주말쯤 채택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수위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近来呢，中美双方就朝鲜半岛的核问题保持了密切的沟通和协调。相信王毅外长这次访美期间呢，也会同美方继续就这一问题深入的交换意见。
중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이른바 왕이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중국의 이런 극단적인 반발 움직임 속에 한미 양국이 오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출범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놓고 중국과 담판을 벌여야 하는 미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단 약정 체계를 발표하려다 연기했습니다. 미국과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그 관련 약정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부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하는 중국을 의식해서 내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방미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굳이 중국이 꺼려하는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본토와 논의할 문제가 남아있었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국방부도 사드 배치 문제와 유엔 안보리 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의 부인에도 이번 약정 체결 연기는 중국을 의식한 외교적 전략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북한 인권법이 또다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벽에 막혀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더 급하다고 했던 이 위원장이 오늘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 이유로 또 들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